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는 친구들, 네, 아쉽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댓글 남겨달라고 했더니 교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 항상 교대가 인원은 좀 적게 뽑고 딱 정해진 대학에 가야 되는데 고정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질문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영쌤이 교대 입시를 예쁘게 한 영상에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데요 하는 친구들은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자막에 보이는 13개 대학에 가셔서 교원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이 중에 10개는 교육대학이고 3개는 일반 대학에 설치된 초등교육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는 친구들, 네, 아쉽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려면 여길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13개 학교에서 총 4,229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교대 입시에서 이 4,229명을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 이건 쉽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수시에는 교과, 종합, 논술이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는 보면 안 뽑는 대학이 없어요. 일단 정시는 무조건 뽑고 수시가 이슈인데 여기 교과랑 논술에는 빈칸이 많아요. 이 말인즉슨 교과랑 논술은 뽑는 대학도 있지만 안 뽑는 대학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시의 메인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볼 텐데 교과로 선발하는 학교는 많진 않아요. 5개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공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이화여대, 제주대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서 교과만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교대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있는 요 제주대만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대는 교과만 내면 수능이고 면접이고 뭐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4개 대학은 다른 조건도 붙어요. 앞에 있는 요 4개 대학 모두 면접을 실시를 하고요. 변별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3개 대학, 공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걸어뒀어요. 국수 영탐 다 보기 때문에 수능도 잘 봐야 하고 면접도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울교대랑 이화여대는 지원 학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울교대는 고3 재학생까지, 그리고 이화여대는 대학생, 재수생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N수생인데 교대가 목표고 교과가 목표다 하면 이 2개 학교는 걸르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종은 수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모든 교대, 모든 초등교육과에서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교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 학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형 요소를 보면 대부분 학종이 그렇듯 1단계, 2단계 선발이 있습니다. 1단계는 보통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도 보고 면접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면접을 안 보는 대학은 2개밖에 없는데 이화여대, 전주교대입니다. 이 학교들만 특이하게 서류만으로 학생을 뽑고 이 외의 모든 대학에서는 면접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특징은 학종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두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만큼 면접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대는 학종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면접 변별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입시를 하다 보면 면접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여기는 1차만 통과하면 꼴등도 붙기도 하고 1등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면접에서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이 교대 입시입니다. 우선 뭐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 면접에서 많이 뒤바뀌는 거죠. 면접 문항을 예로 들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대 입시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이 교대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결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류 점수를 보면 보통 1점대 초중반쯤에 입결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신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시의 마지막 전형인 논술 전형입니다. 여러분, 교대는 논술로 들어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논술로 학생을 뽑지 않는데 유일하게 2대 초등교육과에서만 학생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전형 요소가 논술 70% 그리고 교과 30%로 내신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희소성이 큰 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2대 초등교육과에 6명을 선발했죠. 근데 48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무려 80대 1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대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 경쟁률이 제일 빡센 건 논술이다.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지금까지 수시 전형들을 살펴봤으니 또 정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교대 입시는 좀 쉽지 않아요. 1점대 초중반 안에 들어와야 합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시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정시를 상대적으로 좀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대 입시는 정시가 굉장히 괜찮아요. 정시가 괜찮은 이유를 3개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모집 비중이 큽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41.5%의 학생을 정시로 선발하고 있어요. 이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시 비중보다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교대에서는 정시로 학생을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대가 수시로 마음에 드는 학생을 원하는 만큼 못 뽑았을 경우 그 인원을 정시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문이 넓어질 개연성이 조금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수시보다 훨씬 낮아요. 보통 정시 경쟁률은 2대1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입시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수시보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과 학생들에게 조금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수능을 봤을 때 수학과 그리고 과탐을 본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문과랑 이과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백분위를 받은 학생이라도 이과의 경우 가산점을 받고 조금 더 쉽게 교대에 가는 거죠. 반대로 문과 학생은 같은 성적대라면 조금 어려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시에서 입결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교대는 면접 변별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입결이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경인교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대랑 비슷합니다. 경희대랑 외대보다는 입결이 조금 높고 이화여대랑 비슷한 정도 성적대가 나오면 교대를 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대에서는 면접이 특히 중요해요. 이게 교대를 빼고 보더라도 일반 대학에서 꼭 면접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대, 그리고 교대는 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많이 보는 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대에서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있고 굉장히 변별력이 큰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 면접만 보기도 하고 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개별 면접에서는 교직 적성, 교직 인성을 기본적으로 보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덤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단 면접에서는 이제 다 같이 수험생들을 놓고 토론을 시키죠. 토론을 시키고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근거를 어떻게 마련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주장에 똥 씹은 표정으로 있는지, 잘 들어주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 입시는 여러분이 면접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고만 했는데 면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직접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인교대의 수시와 정시 면접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특징은 일단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시문이 짧게 나오는데 뭐 금방 쉽게 생각해낼 만한 문제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문항을 보면 이거는 작년 2020학년도의 기출문제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 블라블라 하면서 노인복지법상 이 연령을 높일 거냐 말 거냐 각각의 주장을 조금씩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때 지금의 65세가 아닌 70세로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각각 3가지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3가지를 이건 여러분 보세요. 기대 효과 3개, 문제점 3개, 6개, 그리고 해결 방안 3개, 9개를 요구를 하는 면접이죠. 그래서 이 제시문과 문제가 나왔을 때 빌드업을 잘 할 줄 아는 학생이 대답을 잘 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정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서는 너 욜로족 아니? 근데 파이어족이라는 것도 있어. 블라블라 파이어족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삶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논거를 각각 2개씩 제시하지요. 요거는 개수는 좀 작지만 어쨌든 제시문에서 2개의 입장을 주고 둘에 대한 논거를 요구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답변하느냐에 따라 이 초등교사가 되냐 못 되냐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혹시 희망하는 친구들은 직접 사이트에 가서 기출문제를 찾아보고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입시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겹치는 학교들이 좀 많아졌어요. 올해는 12월 12일이 좀 핫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 체크도 안 하고 우수수 써버리는 얼빠진 친구들은 없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교대 입시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이게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대학마다 모집 단위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처에 가서 뭐다?
직접 찾아봐야 된다. 그럼 교대 입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모집 요강 확인하는 방법은 다들 봤을 거라고 굳건히 믿지만 혹시나 안 본 친구들은 여기 가면 민영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똑똑하게 스스로 준비를 할 거라 믿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 다 확인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하트. 너무 의식의 흐름 아니야? 역시 사람은 하트지. 어떻게